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3일 밤 9시 36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서는 아주 기막힌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다.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서로 짜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도 있었고, 공통적인 것은 신성한 국군을 야당 협박용으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마피아 보스가 상대 조직을 치기 위해서 암살자를 동원한 것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을 이런 식으로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신성한 국군입니다. 헌법 5조에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5조를 위반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군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헌법 5조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늘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소추인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군대를 동원하고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내리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요인 체포령을 내리고 이런 게 그냥 경고영어로 한번 해본 거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러면 병정놀이를 했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군을 정치인 또는 야당 협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구속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실패했으니까 감옥에 간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도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총을 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총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든 무장 집단을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몰랐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동안 군사 파레이드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병정놀이에 익숙해져 가지고 군대 동원을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걸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저의 평소 생각을 굳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또한 이 사람이 실전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군대 안 간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 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줄 알고, 아니 실패하기 위해서 소수의 병력만 동원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패해 놓으니까 하도 창피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같으면은 비상계엄령 말고
경비계엄을 썼어야죠. 경비계엄. 비상계엄령보다 약간 낮은 단계가 경비계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수령도 있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다.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가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엄의 조건은 전쟁이나 사병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경찰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인데 야당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란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가지고 비상계엄, 경비계엄 외에 경고용 계엄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김 전 장관도 지난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정순욱 변호사 질문에 비상계엄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폐악질, 이런 국회 폐악질에 대해 경종 울리는 차원이었다며 국민께 경종을 충분히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경종을 울리려면은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종을 울려가지고 야당의 태도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경종을 잘못 울려가지고 야당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지금 혁명사령부처럼 활동하고 있고 대통령과 당시 장관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해가지고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자살적 행동을 했느냐 이거죠. 하여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급주기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주기용, 아니 대한민국 국군 이 세계적 강군을 야당 급주기용으로 써먹으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20세기 최고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처럼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할 무력으로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화적 자유통일을 위한 뒷받침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국군입니다. 국가가 부르면은 전쟁으로 또는 전장으로 나아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대를 야당 잡기 위해서, 아니 겁주기 위해서 동원되어 가지고 실패하고 지휘관들이 모조리 감옥에 가도록 만든 두 사람,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오늘 한 이야기는 이건 완전히 우리 국군을 당나라 군대 정도로 취급하는 아주 참 치욕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군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약 30만 명입니다. 이 30만 명의 영령들이 오늘은 잠을 못 잘 겁니다. 저런 국군 통수권자, 저런 국방장관으로 해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오늘은 아마 국군 묘지, 국립현충원이 아마 서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